지금부터 3단원 운동과 에너지의 학습지를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는 10m 달리는데 2초가 걸렸고, 승기는 10m 달리는데 5초가 걸렸다고 하죠. 광수가 더 빠르고요. 광수는 2초 동안 20m, 승기는 2초 동안 30m 달렸다고 하네요. 승기가 더 빠르고, 광수와 승기 모두 20m/s로 동일합니다. 스폰지밥은 10m/s가 될 거고, 뚱이는 7m/s가 되고, 징징이는 9m/s가 되네요. 따라서 스폰지밥이죠. 물체의 빠르기는 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이동한 거리가 클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릅니다. 속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거죠. 속력의 단위로는 m/s, km/h 이렇게 되겠네요. 50m/s의 의미란 1초에 50m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30m를 2초 동안 달렸을 때의 속력은 2초분의 30m이므로 15m/s가 됩니다. 5초 후의 이동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속력의 시간을 곱한 75m가 나오겠네요. 12m/s의 속력으로 600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 나오죠. 50초가 나옵니다. 10m/s의 속력으로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단위를 초로 바꿔줘야겠죠. 10m/s 곱하기 60은 600m가 됩니다. 표지판의 의미는 자동차가 시속 40km/h 이하로 달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가는 0, 4, 8, 12, 16, 20, 24cm를 이동을 했네요. 0, 4, 8, 12, 20. 초록색 친구는 8, 16, 24. 0, 8, 16, 24, 32cm를 갔을 겁니다. 구간 이동 거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이의 값을 찾는 거죠.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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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 속력 역시 4cm/s가 될 것이고, 초록색 친구는 8cm, 8cm, 8cm. 속력은 8cm/s가 되겠죠. 각각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가는 0초일 때 0, 1초일 때 4, 2초일 때 8, 3초일 때 12, 4초일 때 16.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네요. 이게 가라고 한다면 나는 0초일 때 0, 1초일 때 8, 2초일 때 16, 3초일 때 24 정도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1초일 때 4, 2초일 때도 4, 3초일 때도 4. 그러므로 이게 가라면 나는 아마 8초 구간을 지나는 형태가 되겠네요.
결론. 물체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보고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해석하기를 볼게요. 1초 후에 자동차의 이동거리 20m, 2초도 2초는 40m죠. 3초는 60m. 0에서 1초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1초분의 20m, 따라서 20m/s입니다. 5번 역시 20, 6번도 20. 속력은 20m/s.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20m/s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위의 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1초 후의 속력 역시 20, 2초도 20, 3초도 20. 자,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시간 속력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20m. 2초는 20 곱하기 2가 되겠죠. 3초는 60, 10초는 200m가 될 겁니다.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시간과 거리 그래프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력 값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값이 속력이고, 이것은 기울기를 뜻합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속력 역시 커짐을 알 수가 있죠. A 구간이 제일 급하기 때문에 A의 속력 그 다음 VB, 그 다음 VC가 될 거죠.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그래프 해석을 볼게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이동 거리가 있다면 속력을 뜻하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모양이고,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과 같고, 더 빠른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라고 봅니다.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등등 있겠죠. 이번엔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볼게요. 시간과 속력을 곱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나타납니다. 즉, 이 부분이 이 시간까지의 이동 거리가 되죠.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고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이동 거리와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3초 동안에 가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3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보니까 9m가 나오네요. 3초일 때 나 물체의 속력은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분의 3, 1m/s입니다. 가 물체의 5초 후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네요. 가 물체의 속력을 먼저 구해야겠죠. 3분의 9이기 때문에 3m/s. 5초 후면은 15m가 정답이겠네요. 가와 나는 3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3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나가 10m를 이동하려면 속력이 아까 1m/s였기 때문에 10초가 걸리겠죠.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가가 더 짧게 걸립니다. 자, 속력이 빠른 물체, 시간과 속력에 대한 그래프네요. 그대로 읽으면 되죠. A가 훨씬 빠릅니다. 7초 후에 7초가 여기 있네요. 거리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따로 다 구해서 빼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면적만 구하면 되겠죠. 25에서 15를 뺀 값에 곱하기 7,
이 값이 10이기 때문에 70m겠네요. 5초 동안 A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25 곱하기 125m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번에 해당하는 거는 1초일 때 2, 2초일 때 4이므로 2m/s네요. 쭉 그리면 되죠. 자,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놀이동산에서 느끼는 스릴은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가속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점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힘은 운동 방향과 나란한 같은 방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축구공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힘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하겠네요. 탐구활동에 나와 있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물체는 지구 중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간 이동거리 한번 봐봅시다. 0에서 1초 동안은 4.9m 이동했고요. 1에서 2초 동안에는 14.7m고요. 2에서 3초 동안에는 24.5m고요. 3에서 4초에는 34.3 나오나요? 4에서 5는 아마도 44.1 나올 것 같네요. 각각의 속력도 역시 동일하죠. 값은. 중요한 건 이 차이가 모두 9.8m/s라는 점. 1초가 지나면 물체의 속력은 9.8m/s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속력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고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하고요. 1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합니다. 이 9.8이라는 숫자에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자, 이번엔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구슬과 깃털 중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냐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구슬과 깃털은 질량이 다른 친구지만 서로 달라요. 속력의 변화는 동일합니다. 즉,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에 자유낙하를 한다면 빨라지는 속력의 변화는 동일하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적용 문제 볼게요. 속력,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의 값은 0m/s에서 2, 4, 6, 8, 10. 변화하는 거는 모두 2로 동일합니다. 즉, 매 초 2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요. 6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물어봐도 6초일 때 쭉 이쯤이라면 12m/s가 되겠네요. 만약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묻고자 한다.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이동 거리라고 했습니다. 즉 5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25m가 나오겠네요. 문제 2번. 모노레일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200초 동안 모노레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해 볼게요. 시간과 속력 그래프입니다.
즉 40초 동안은 물체의 속력이 점점점 증가했다가 40초부터 160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했고요. 이후 200초까지는 감소한 운동을 했네요. 출발, 가속, 등속, 감속, 정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중 토끼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토끼는 2초 동안은 빠르게 가속을,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등속 운동을 했네요. 시간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기 때문에, 허나 250m 지점에서 토끼는 2초 이후로는 정지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자, 이번엔 두 번째 일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단위를 한번 읽어보시고, 과학에서의 일은 같은 거리를 더 큰 힘으로 같은 힘을 더 많은 거리를 옮기는, 즉 일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힘, 이동거리.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면 이동거리가 클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작용한 힘이 클수록, 이건 뭘수록이네요. 단위는 줄과 뉴턴 미터를 사용을 하고요. 일의 양이 0인 경우는 이동거리가 0이거나 힘이 0이거나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일의 값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1. 과학에서의 일의 일이 아닌 것. 컴퓨터 게임을 한 것 아니고 과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일의 값이 0인 것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는 일의 값이 0이라고도 보겠네요. 하지만 들어 올린 친구나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는 일을 한 거고, 일의 값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량 5kg인 나무 토막을 4N의 힘으로 5m 이동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준 힘 4N 곱하기 물체의 이동거리 5m, 따라서 20줄, 바로 한 일의 양이 됩니다. 3번, 물체를 5N의 힘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4m 들어 올렸다고 해요. 이때 일정한 속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N 곱하기 4 하면 바로 됩니다. 일의 값은 20줄.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들어 올렸대요. 근데 지금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5N이라고 주어졌고 얘는 10kg이라고 주어졌어요.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무게는 10 곱하기 9.8 값이죠. 즉 98N입니다. 일의 양은 이 힘 98 곱하기 5m 해서 490줄 나오겠네요. 자, 아래 내용 볼게요. 에너지란 뭐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역시 100줄이고요.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외부에 100줄의 일을 했을 때 그러면 물체가 갖고 있는 남은 에너지 양은 100줄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200줄을 갖고 있고 였다가 100줄을 써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100줄이 되겠죠. 2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해주었대요. 이 말은 200줄에다가 100줄의 일을 해줬대. 그럼 물체가 갖는 에너지 양은 총 300줄이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면 교무실로 오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 움직이는 건 운동 에너지. 온도차에 의해 이동하는 에너지는 바로 열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대해 한 일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치 에너지란 중력이 있는 곳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이 10kg인 해머를 10m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의 양 물어봤네요. 방금 전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쓰기 때문에 10 곱하기 9.8 따라서 98N의 힘을 쓰고요. 여기에 10m를 들어 올렸대요. 따라서 980줄이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일의 양은 980줄인데 해머가 갖게 된 위치 에너지 역시 980줄이 됩니다. 만약 위에 있던 해머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말뚝에 하는 한 일의 양 역시 980줄이 됩니다. 여기 내용 볼게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만큼 물체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 1로 또 전환이 됩니다. 이 내용 보세요. 줄쳐준 부분. 전환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그림을 보면 중력이 있고 이 중력만큼 드는 힘이 있고 들어 올린 높이를 표시해 두었고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을 보면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는데 이때 힘은 중력의 크기고요. 중력의 크기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입니다. 이건 곧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9.8 mh라고 쓰기도 하고 혹은 mgh라고 쓰기도 합니다. 탐구 볼게요. 추를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데요. 질량이 같을 때 추의 높이가 높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겠죠. 높이가 같을 때 추의 질량이 클수록 무거울수록 혹은 무거울수록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말뚝이 깊게 박힐 것입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요. 높이에도 비례합니다. 자, 볼게요. 2kg인 물체를 5m 높이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다. 일정한 속력이란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주었다. 그러면 2kg에 대한 무게는 얼마냐? 따라서 19.6N이 될 거고요. 5m 높이까지 5m를 곱하면 98줄이 되겠네요. 즉,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역시 98줄이 되겠지요. 2번,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있대요.
물체의 지면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 지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는 10 곱하기 9.8 해줘야겠죠? 왜? 질량이니까 196줄이 나올 겁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5kg인 가진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980줄이래. 근데 이 높이를 몰라. 980줄이 어떻게 나왔냐면 5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였는데 이 높이를 몰라요. 나머지를 뒤로 다 넘기면 되겠죠. 얼마냐? 20cm인가 봐요. 0.2m 나왔습니다.